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 혼술 8월 9일 수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말 해괴망측한 사법방해가 일어났죠. 현역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이 본인의 조력을 법적인 조력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작정 그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검사와 말싸움을 하고 이러면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퇴장을 해버리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8월 8일 어제 재판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기존에 번복했던 자백, 그러니까는 김성태 씨가 방북 비용을 대신 그 북한에 보냈다. 그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 진술이 재번복되지 않으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음 수순이 기다리죠. 바로 8월 8일 어제 재판에 이어서 이재명이 소환이 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자 그런 그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방을 놓기 위해서 이 김형태 변호사가 이런 소동을 어제 벌인 겁니다. 자, 그런다고 검찰이 그냥 물러설까? 자, 이것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백현동 의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플랜 B 어제 재판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에 이 검찰 수뇌부에서는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랜 A는 원래 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이 두 사건을 병합을 하려고 했었죠.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8월 말 9월 초에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백현동은 수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정진상 바로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인 정진상까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만 소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그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 스캔들을 같이 묶어서 청구를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일단 어제 그 사법 방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진전이 더디게 됐죠. 대북송금은. 그래서 이것은 일단 떼놓고 플랜 B로 백현동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그 시나리오가 다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검찰 일부에서도 이것을 병합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이 1차 구속영장,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때 이 대장동, 유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다 묶어서 한번 그 신청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물론 체포동의안, 국회의 방탄벽에 막혀서 영장법원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분리해서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던 참에 지금 대북송금은 다소 사법 방해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 플랜 B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법 방해 지금 논란이 오늘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더 씌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나중에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법 방해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사법 방해죄가 있어서 어떤 그 배심원단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로 사법 방해를 하면은 최대 5년 정도 징역형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건보다 더 높게 이 형량을 부여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사법 방해는 없지만 이런 것이 나중에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죄로 돼서 더 무거운 형을 이재명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당장 이 총선 때까지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재판정을 완전히 난장판,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붕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요즘 도어 스태핑처럼 출근길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재판 파행, 이화영 재판 파행에 대해서 취재진이 의견을 묻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방해다.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 이건 나중에 제가 됩니다. 마피아 영화에서는 나오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보스는 이재명, 뭐 명확하죠. 이재명이고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 이하영이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이것은 김형태 변호사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방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변호인의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이상한 재판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지만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자, 그래서 진행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 이원욱 의원은 거기까지는 모른다. 자기 당 대표인데 이재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거기까지는 모른다. 그게 이재명 대표라면은 보이는 손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본다. 아무리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지만은 사법 방해까지 하면서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이런 수법은 정말 처음이다. 이재명은 변호사죠. 변호사라서 그런지 그전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호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그랬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가짜 변호사 이야기가 있었죠. 염탐용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이화영에게 이 선임을 해준 걸로 보이는데 이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도 회유용, 감시용, 염탐용 변호사로 이재명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형태 변호사는 법조계 좌파 진영에서 좀 원로 취급을 받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 인물이 직접 나선 겁니다. 오죽 다급했으면은. 이 김형태 변호사는 이 민변 창립 멤버고 3년 전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 입원을 안 시켰다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때 상고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는 상고심에서 변호인으로 이미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상고심에서 3년 전에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서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했죠. 그때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때 건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죠. 사법거래. 그 중간에 또 김만배가 끼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김형태. 김형태는 내막을 잘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아서 건순일 사법농단에 의해서 사법거래에 의해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우뚝 섰는지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되고 당 대표가 됐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같은 편, 한 진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형태가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고문료를 또 3,010만 원 받아가기도 했다. 김형태는 어제 자신이 법정 변론을 맡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화영 씨가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덕수가 아니라 법무법인 해광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 이래서 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해광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있죠. 이화영이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자백했다. 검찰에서 자백했다. 불었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던 그 해광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재판에서는 또 다시 이 화영의 입이 주목되는 이 상황인데 시간만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이재명의 연관성, 이재명이 그것을 대북 송금을 알았다,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화영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